평생을 알고 지낸 벗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모임에서 우리 아들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강남에 집을 한 채 사줬지 뭐야. 라고 무심코 한마디 던집니다. 그 순간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 솔직히 있지 않으신가요? 축하해야 마땅한 일인데 왜 우리는 어색한 미소 뒤로 씁쓸함을 감춰야만 할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이 좁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가까운 사람의 노골적인 자랑을 들을 때 마치 맹수에게 나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과 유사한 스트레스와 위협을 느낀다고 말이죠. 내가 평생 땀 흘려 이룬 빛나는 성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아끼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의 흔적을 남기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 단단히 걸어 잠가야 할 자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생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코 무엇을 입 밖에 내지 않는지 그 5가지 비밀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주변의 시기가 아닌 존경과 찬사로 바뀌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것. 바로 내 지갑의 무게에 대한 깊은 침묵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시장 한쪽에서 작은 포목점을 운영하시던 박노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십수년간 푼푼히 모은 돈과 성실함으로 작은 건물을 올린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표본 같은 분이셨죠. 이웃들은 모두 그를 칭찬했고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단골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는 기분 좋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이 시장에 가게만 3개고 아들 대학 보낸 미천이 다 여기서 나왔지.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먼 친척이 어려운 조카셈 치고 사업 자금 좀 도와달라며 문턱이 닳도록 찾아왔고 은행 이자의 5배를 보장한다는 솔깃한 투자 제안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약한 그는 몇 번의 부탁과 제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관계는 돈과 함께 엉클어졌고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훗날 그는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진짜 금은 땅속에 묻혀있을 때 가장 안전한 법이야. 입으로 자랑하는 순간 그건 금이 아니라 돌멩이가 되어 나를 치더군. 옛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부를 과시하는 것은 도둑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 재물은 그 속성상 드러낼수록 시기와 탐욕의 표적이 되고 고요히 침묵할수록 더 단단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물론 정직하게 쌓아 올린 부를 알리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당신의 성공담이 아닌 자신의 부족한 현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굳이 자랑을 해야겠다면 자랑한 무게의 몇 배로 주변에 온정을 베푸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존경이 아닌 받기 위한 인내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지갑을 열어보일 때가 아니라 그 지갑에 대해 묵직한 침묵을 지킬 때 완성됩니다. 하지만 돈 자랑보다 더 위험하고 듣는 이를 더 공허하게 만드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바랜 훈장을 만지작거리며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째서 현재의 나를 묶는 족쇄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자랑은 바로 빛바랜 훈장과도 같은 과거의 영광입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장수였고 모두가 우러러보던 실력자였던 시절의 이야기 말입니다. 혹시 박물관에 전시된 날개가 활짝 편 채 고정된 나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바람을 가르며 날아다녔을 그 생명은 이제는 가장 화려했던 순간의 모습으로 박제되어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더는 날지 못합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나를 스스로 박제하여 현재라는 현실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왕년에는 마리아라고 시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는 대화가 아닌 독백이 되고 공감이 아닌 피로감을 줍니다. 상대방의 오늘이 어떤지, 지금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빛나던 과거만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논어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이는 과거의 명성을 내세우기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앨범 속 사진처럼 소중히 간직하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가 아닌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이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자랑 중에 가장 미묘하고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내 자식에 대한 자랑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가 찻집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한 친구가 화난 얼굴로 말합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박사학위 마치고 대학 교수로 임용됐지 뭐야. 명절에 내려오는데 동네에 현수막이라도 붙여야 하나 몰라. 순자는 진심으로 기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악의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어하는 아들 얼굴이 떠올라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친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속 좁아 보일까봐 애써 웃어 보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뒤입니다. 옛사람들이 부모는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은 부모 흉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차원을 넘어선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자랑은 자식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기대의 짐이 됩니다. 또한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그 부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존재라는 것을 헤아리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들 앞에서 내 자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식의 편이 되어주는 묵묵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제 돈, 과거, 자식처럼 외적인 자랑을 넘어 우리 자신을 향하는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나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야. 내가 이 분야는 전문가야. 와 같이 내 능력과 신체에 대한 자부심은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네 번째 자랑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맹신, 특히 건강에 대한 자만입니다. 평생 감기 한번 앓지 않았다며 병원 문턱에도 가본 적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얼핏 강인함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삶의 지혜는 건강은 지키는 것이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속삭입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해오신 최 반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늘 나는 타고난 강골이라 보약 같은 건 필요 없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주변의 건강검진 권유를 손살에 치며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의 자부심은 젊은 시절부터 그를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그는 현장에서 쓰러졌고 뒤늦게 발견된 병은 이미 손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가 가장 후회한 것은 아픈 몸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는 오만한 믿음으로 자신을 돌볼 기회를 외면했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건강은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매일 정성으로 돌봐야 하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내가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는지, 얼마나 건강한지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을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가장 유치한 반증일 뿐입니다. 진정한 멋은 절제할 줄 아는 것이며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나의 실력에 대한 착각입니다. 특히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 착각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나는 30년 무사고야. 내가 운전하면 약속 시간보다 항상 10분은 일찍 도착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사고가 과연 출중한 실력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 덕분이었을까요? 진정한 운전의 고수는 속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옆자리에 탄 아내가 뒷자리에 잠든 손주가 불안에 떨지 않도록 부드럽게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차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차분히 신호를 지키고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늘 마음의 여유를 두는 사람입니다. 목적지에 1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모든 동승자가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실력이자 배려의 기술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과 바다가 온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잘 낮추기 때문이다. 가장 거대한 물줄기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기에 세상 모든 물을 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품격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만난 진정으로 위대한 분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작은 성공을 찾아내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분들 주위에는 자연스레 사람이 모였고 그들의 말 한마디는 천금 같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성취와 열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진솔한 표현과 남을 깎아내리는 과시는 분명 다릅니다. 그 차이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는 그 미묘한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심코 던진 자랑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염려되셨던 분들, 또 누군가의 자랑에 마음 아팠던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무엇인지 그 지혜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